전 세계에 눈과 귀가 쏠린 미 대선 투표가 마감되고 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합주 개표 결과에 따라 최종 당선자를 확인하는데 며칠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투표소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인들도 어느 때보다 뜨거운 투표 열기를 보였습니다. 선거 경합지인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투표소 폭발을 암시하는 신고가 접수돼 투표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두 곳의 투표소를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당 투표소는 다시 운영됐습니다. LA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차량이 도난되는 것을 막으려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주인이 자신의 트럭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떨어져 트럭에 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내일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논란에 어떻게 답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 눈과 귀가 쏠린 미 대선 투표가 마감되고 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두 후보의 승리 확률은 여전히 50대 50으로 개표 내내 초박빙 승부가 예상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드러날 수 있지만 경합주 개표 결과에 따라 최종 당선자를 확인하는데 며칠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성원 기자입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경합주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기선 제압을 위해 양측 모두의 중요한 곳이지만 특히 트럼프 진영에선 승리 공식의 핵심으로 꼽는 곳입니다. 트럼프 측은 이 두 곳을 모두 잡은 뒤 북부 경합주 가운데 가장 선거인단이 많은 펜실베이니아까지 이겨 매직 넘버 270을 채운다는 전략입니다. 조지아주는 개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주 법까지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90% 가까이 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웃 노스캐롤라이나도 오늘 밤 개표가 거의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진영의 기대와 달리 만약 이 두 지역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설 경우 판세가 일찌감치 해리스 쪽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해리스 진영의 유력한 승리 공식은 북부 경합주 세 곳을 싹쓸이하는 겁니다. 결국 관심의 초점은 해리스와 트럼프 두 진영의 승리 공식이 겹치는 펜실베이니아입니다. 펜실베이니아는 투표 당일 아침까지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는 개봉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리 개표 준비를 할 수 없어 완료까지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경합주 중 한 곳인 애리조나는 유난히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 때문에 개표에 최장 13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론조사처럼 초박빙 승부가 펼쳐질 경우 최소 며칠은 지나야 당선 윤곽이 드러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SBS 조성원입니다. 네, 투표소에는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인들도 어느 때보다 뜨거운 투표 열기를 보였는데요. 투표소 분위기를 이재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 늘어선 긴 줄. 투표소까지 들어가는 데만 평균 2시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와가지고 오늘 밤 11시로 이제 다시 가는 일정인데 딱 투표하고 가려고 줄 서 있습니다. 여기는 라인업이 너무 여기 지금 앞으로도 2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까운 데가 어디냐 그래서 물어봐서 거길 또 찾아가는 겁니다. 한인 유권자들도 연령대에 관계없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많이 오셨죠. 7시부터 많이 오셨어요 오늘. 네, 지난번 중간 선거에 비해서는 5배 내지 10배. 박빙인 대통령 선거는 물론 연방과 주 그리고 시 등 각 레벨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가 박빙이니까 나도 한 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미국에 살고 오래 살았어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지지해서 파워를 길러야죠.
이번 선거에서도 한인들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지난 2016년 45%, 2020년에는 60%로 매년 고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는 LA를 비롯해 뉴욕과 워싱턴 그리고 애틀란타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54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의회 폭동 사건이 일어났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주변엔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고 도시 경비도 최고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본투표를 앞둔 미국 워싱턴 DC 중심가입니다. 장벽으로 둘러싸인 재무부 건물 앞으로 양측 지지자들이 번갈아 오갑니다. I supported Kamala Harris and Tim Walz. They stand for policies that are reasonable. There will be a landslide for Donald Trump. He's the best we can get now. 백악관 앞엔 통행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평소엔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백악관 앞 도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높은 철제 울타리에 막혀 있습니다. 백악관 주변 전체가 거대한 요새처럼 변해 있습니다. 내년 1월 새 대통령 취임식 준비로 통제한다는 설명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뜻도 담겼습니다. I bet they'll remove the fence when they finish so that the people can enjoy the inauguration of the new president. 특히 지난 2021년 1월 의회 폭동을 주도했던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가 지역별로 재결집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은 더 고조됐습니다. 현재 의사당 주변은 물론 해리스 부통령이 개표 방송을 지켜볼 예정인 하워드 대학도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백악관 근처 상점들은 합판으로 유리창을 가렸습니다. 또 전국 선거사무소 수백 곳이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방탄유리나 강철문으로 중무장한 상태입니다. 방위군을 배치했거나 대기시킨 주도 19곳에 달하는데 24곳 이상 주에선 요청이 있으면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한편 경합지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투표소 폭발을 암시하는 신고가 접수돼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나딘 윌리엄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책임자는 오늘 오전 폭탄 협박이 5건 신고돼 2곳의 투표소에서 30분간 대피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이 위협을 받은 2곳의 투표소를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당 투표소는 다시 운영됐습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주무장관은 이번 협박이 러시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전하진 않았습니다. LA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차량이 도난되는 것을 막으려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9월 27일 33살 남성 브라이언 로드리게즈가 흰색 트럭을 훔쳐 도주했고 이를 막으려던 차량 주인이 자신의 트럭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떨어져 트럭에 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도난 차량을 추적했던 경찰은 트럭에서 떨어져 치인 차량 도난 피해자 59세 남성을 발견하고 구급대원을 불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차량을 훔치고 도주하던 로드리게즈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하고 체포됐으며 보석금 없이 구금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흉기에 찔리고 개에 물린 한 노숙자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버나디노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5시 20분쯤 여러 노숙자 캠프들이 위치한 페리스 힐 팍에서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흉기에 찔리고 개에 물려 부상을 입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으며 경찰은 목격자를 찾는 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샌버나디노 애니멀 컨트롤은 현장에 나와 공원에 있던 11마리의 개를 포획했습니다. 파워볼 2등 당첨 티켓이 LA 미드시티에서 판매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미드시티 지역에 위치한 테디스 리커 앤 마켓에서 2등 당첨 티켓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티켓 소지자는 16만 1,556달러의 당첨금을 받게 됩니다. 한편 어제 진행된 파워볼 추첨에서 모든 번호를 맞춘 1등 당첨자는 나오지 않았으며 내일 예정된 추첨의 1등 당첨금은 7,50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네, 이번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올랐죠. 트럼프가 미국을 가상자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공약까지 내놔서 이걸 믿고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실현 가능한 건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가상자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현 금융당국 수장을 해임해서라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자산으로 삼겠다고도 했습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 and so this will serve in effect as the core of the strategic national Bitcoin stockpile. 미 정부가 5년간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법안까지 공화당에서 발의한 상황.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에 뛰어들겠다는 이른바 포모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법안대로 미 정부가 현 시세로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사려면 100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법안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을 통해 천문학적인 매입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정작 연준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최근엔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할 경우 재정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트코인 거래를 아예 금지하거나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죠. 아무 가치가 없는 자산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때 그럼 경제 내부의 그 균형이 깨진다는 걸 보여준 것뿐이거든요. 법안 통과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상하원 모두에서 의결돼야만 하는데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질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지 불확실합니다. 미국 정치 구조는 의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상당히 많은 장벽을 넘어야 되고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고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친가상자산 공약을 뒤집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투자에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의 공약만을 믿고 비트코인에 묻지마식 투자에 나설 경우 자칫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내일 오전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논란에 어떻게 답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 대통령이 담화와 회견에서 뭘 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의 부정적인 데 대해 국민 공감을 언급하며 다시 압박했습니다.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국민적인 필요성과 공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선 지지율 반등 기회라는 기대 섞이는 목소리와 함께 쇄신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국민들께 납득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조치가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로 정책을 이렇게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설명에 그치면 그러면 그 후폭풍이 더 커질 것 같아서.
특히 지난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한 4월 의료개혁 관련 담화 같아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제 대통령을 만난 뒤 회견 일정이 결정되면서 당대표 패싱 논란도 일었습니다. 추경호 대표님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좀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은 SBS에 당대표를 따돌리려는 거다. 한 대표 요구를 수용한 게 아니란 걸 드러내고 싶었던 것 아니냐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존 입장보다 구체적이고 또 전향적인 쇄신안을 내놔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큰데 진정성을 확인할 가늠자로 친한계는 인적 쇄신 여부를 꼽고 있습니다. SBS 조인아입니다.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어제부터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검을 받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을 달래지 못할 거라며 내일 대국민 담화를 압박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8시 민주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의원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첫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전날인 13일까지 평일 밤마다 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법사위와 교육위를 시작으로 2개 상임위씩 짝을 이루어 집회를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추가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주말엔 서울 도심에서 시민단체와 연계한 장외 집회도 펼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 날까지 투쟁 강도를 높여 2차 비상행동을 실시하겠다고 민주당은 예고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겨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이 국정쇄신의 최소 조건이라며 명태균 씨 관련을 비롯해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은 말만으론 해명이 불가능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야당 주도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들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콩을 발효해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먹는 한국의 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에 등재될 걸로 보입니다. 등재된다면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은 23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한국 사찰 음식을 대표하는 서울 은평구 진관사. 스님들과 봉사자들이 매년 정성스럽게 빚은 된장과 간장, 고추장이 400여 개의 항아리 안에서 발효되며 감칠맛을 뽐냅니다. 이 된장이 그대로 약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음식 먹는 게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약이다. 중국과 일본에도 장 문화가 있지만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우리 장 문화는 대를 이어 전해지며 그 독창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메조를 띄운 뒤 된장과 간장이라는 두 가지 장을 만들고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씨간장에 새로운 장을 더하는 방식은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법입니다. 이게 씨간장. 50년 전에 물려받은 항아리야. 대대로 시어머니면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장 담그기는 지난 2018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유네스코 산하 평가기구가 인류 무형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려 사실상 등재가 확실시됩니다. 유네스코 위원회는 한국의 장 문화를 밥, 김치와 함께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이라고 언급하고 집마다 맛이나 방식이 다르며 각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와 종묘제례학 등재를 시작으로 2022년 탈춤까지 모두 22건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과 튀르키예, 프랑스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발표는 다음 달 초 파라과이에서 열리는 제1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SBS 김광현입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오늘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닷새 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남한 어디든 닿을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쐈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남한에도 핵 위협을 한 것으로 한국군은 분석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북한이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몇 발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적어도 7발이 400km 정도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少なくとも7発は最高高度約100キロ程度で約400キロ程度飛翔したものと推定をいたしております。 군 당국은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 발사 뒤 닷새만으로 화성 19형이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이라면 오늘 발사는 남한에 대한 핵 위협이라고 군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남쪽과 가까운 사리원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남한 전역이 사정권이란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또 김여정 담화를 통해 지난 3일 한미일 공중훈련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한미일 훈련은 북한이 ICBM을 도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의 의지와 대비태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 대선 시작을 약 6시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을 쏜 만큼 미국을 직접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차기 미 행정부를 향해 핵 미사일 개발 의지를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렇게 북한까지 뛰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미국, 북한과 떼놓을 수 없는 한국 외교 안보 분야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최재영, 정혜경 두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자신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뒤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푸틴과 젤렌스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중단해서 종전 협상을 압박할 거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북한이 파병을 결정한 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크게 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면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파병 대가를 러시아로부터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이렇게 언급했듯이 브로맨스를 과시하던 김정은과 다시 정상회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이 남한을 배제하고 트럼프와 직거래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재협상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지칭하면서 지금 분담금의 9배인 100억 달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는 트럼프의 발언을 동맹 폄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협상 결과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리스는 또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변함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전쟁 양상이 지금처럼 이어지면서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도 해리스는 트럼프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리스는 김정은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시사한 겁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뉴저지주 척추재활의학 분야 최고 전문의인 최민기 박사가 10년 연속 캐슬 코놀리 최고의사에 선정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위탁가정 아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위탁 아동들을 위한 윈터케어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후원금은 위탁 아동들에게 필요한 겨울 필수용품을 담은 윈터케어팩으로 마련돼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USC LA 위생국과 함께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오는 9일 오전 9시 USC 인근 유니버시티 파크 인근에 나무 24그루를 심는 것을 시작으로 엑스포파크와 사우스 LA 등 지역에 나무 250그루를 순차적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JFK 공항 에어트레인과 퀸즈 락커웨이를 잇는 전철이 내년 초 4개월 동안 중단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하워드 비치에서 JFK 공항역과 파라커웨이에서 맛 애비뉴 등 구간이 보수 공사로 인해 내년 1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운행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셔틀버스가 무료 운행됩니다. 척추재활의학 분야 최고 전문의 중 한 명인 최민기 박사가 10년 연속 캐슬 코놀리 최고의사에 선정됐습니다. 최 박사는 핵켄색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신경차단술과 척추 성형술 등 각종 수술을 진행했으며 플러싱 YMCA 한인 프로그램 이사장과 나눔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의학연구와 정보 전문기관인 캐슬 코놀리 메디컬 최고의사상은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료 의사들의 추천과 심사를 통해 수여되는 미 의학계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오는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기념해 오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김치축제가 개최됩니다. 페어팩스 스테이션 서울장로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서예가 권명원 씨가 한글로 이름을 써주고 JUB 한국문화예술원이 공연도 합니다. 선착순 300명은 김치를 직접 만들어 가져갈 수 있고 앞치마도 제공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